저의 기본소득 동지이신데요. 이재명 대통령님과 오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기본소득 당이니까 대통령 만나 뵙는 김에 기본소득 이야기 좀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그 이재명 대통령님 특유의 그 개구진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기본소득형 정책 공약을 제대로 실현해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또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다. 기본소득당이 전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오찬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형 정책의 예전보다 소극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드렸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새 정부 출범하고 정말 기본소득이 전면적이고 전국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취와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제도화 과정에서 이런 개혁을 반대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러 세력들을 만나서 개혁이 구부러지고 또 미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6개월 동안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급, 그리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이런 이재명 정부의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들을 앞당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소멸 위기, 말로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면 실시와 법률 제정을 목표로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을 2차례를 돌았고요.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하고 또 시범사업 지역의 확대라고 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지난 연말에 이루어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전면에 나서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농민과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이제 시작인데요. 전역에서 농어촌 전체에서 이 본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올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잘 지켜내고 또 국비 확보를 통해서 농어촌의 미래를 기본소득당이 최전선에서 지켜내고 또 완수해내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곡성의 옆 동네 구례에서는 많이 아쉬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곡성 국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받으시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구례 국민분들께 많이 소문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아쉽고 더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냐, 우리 지역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전남 전체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든 농어촌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얼마나 좋은지 알뜰하게 쓰시고 또 제대로 사용하셔서 그 효과에 대해서 많이 소문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출생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도 저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거는 민주당과의 공통공약으로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저의 첫 번째 1호 법안이기도 했고요. 이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예산은 이미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단계적인 연령 확대가 시작되는 결실도 맺었습니다. 정책 당사자인 아동 청소년과 양육자 그리고 교육자들의 목소리를 한 군데에 모으는 데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아동인권 단체들, 아동 청소년 단체들과의 연대를 구축하고 작년 11월에는 100인의 국회 투어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교육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 단체들 이런 당사자들의 요구가 국회에 직접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대의 구축을 결실로 올해는 더욱더 강력한 사회운동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결실을 잘 맺어서 내년에 의정보고 드릴 때는 용해인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어떻게 키워나갔는지 국정과제를 견인한 성과를 다시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기본소득 활동을 하면서 다니고 또 인터뷰도 하고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지역에 다녀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기본소득당 용해인의 기본소득이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공통점은 기본소득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을 알아보지 못하던 시절에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대해왔던 것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있습니다. 2017년 대선 경선과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 그중에서도 기본소득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유세와 탄소세 같은 전국민 기본소득을 향한 비전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이 된 이후에 그때보다 사실 많이 소극적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아동 기본소득 그리고 햇빛바람연금처럼 여러 현실에서의 진전들을 이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규모와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집권 세력으로서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과감하게 개혁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견인해내는 강소정당 기본소득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기본소득당은 미래를 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바로 기본소득이기 때문인데요.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의 가치가 한 1조 원이 좀 넘었었어요. 2013년 기준으로 1조 원 좀 넘는 금액으로 페이스북에 팔렸거든요. 근데 이 1조 원 넘는 회사에서 이 1조 원 넘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수가 고작 13명이었다고 합니다. 13명 정도가 1조 원이 넘는 회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가 된 거죠.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또 첨단 기술이 사회적 부를 편중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과 복지, 재정과 세금, 투자, 산업 이런 사회 전반을 다시 조정하는 대전환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쟁이 국가 단위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도 그렇고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대규모의 국가 투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80년대 산업화는 재벌 대기업들만이 그 국가 투자의 결실, 성과를 다 가져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그 이익을 나누는 재분배 제도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투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성장의 결실이 민주적으로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국민들께 전달이 되어야 성장이 분배로 그리고 분배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을 한 축으로 협력을 하면서도 또 한 축으로는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미래로서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향한 도전에 기본소득당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협력도 해야 하고 견인도 해야 하고 또 현실도 만들어내야 하고 미래도 열어가야 하는 기본소득당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여전히 많다라는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미 앞다투어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에 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인식은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얼마씩 돈을 주는 그런 복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로에서 위기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온 위기 해결형 정책인데요. 근데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대한민국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국가적 투자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또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포크레인 갖고 와서 땅 파고 제대로 철근 써가지고 건물 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숟가락 갖고 와서 땅 파면 우리 크고 커다란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단적인 예로 아동기본소득 제가 아까 그 법적인 개정도 이루어냈고 예산도 확보했고 단계적 확대에 들어갔다라고 했지만 사실 10여 년 전에도 적다고 했었던 아동기본소득의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연령만 한 살 늘려나가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지방소멸대책이라고는 했는데 재정의 60%를 사실 가장 열악한 그 지자체에게 떠넘기면서 갈등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부펀드 역시 국민배당이라고 하는 핵심이 빠진 채로 투자의 창구로만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찔끔찔끔 정책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인구위기 막을 수 없고 지역소멸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찔끔찔끔하면 당연히 효과도 찔끔찔끔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거봐라 효과도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공세를 펼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혁의 발목을 잡혔던 것들 과거 우리 민주진보 정부에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더 확실하고 과감한 규모로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감한 대응에는 반드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재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도 민생회복지원금 때도 재난지원금 때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정책만 나오면 국가부채 타령하면서 대한민국 망한다, 나라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도 그런 의원님들이 계셨고요. 심지어는 진보 정당들에서도 보편 지급은 안 된다, 이런 퍼주기 포퓰리즘이다 라고 하는 반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선별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선 보편 지급하고 후 선별 환수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일단 보편 지급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를 많이 보아야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재정 건전성 신화에 꿋꿋하게 반대해 왔는데요. 외롭기도 했지만 당당히 맞섰고 결국 이번에는 5년 만에 보편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몇 배의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저도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예를 들면 충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조금 생겼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몇만 원, 몇십만 원이면 막을 수 있는 거, 그 돈 아깝다고 병원 안 가고 버티다 보면 나중에는 임플란트 해야 돼서 수백만 원씩 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돈 아낀다면서 제때제때 투자하지 않았던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그리고 내수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라가 위기라면 나라가 빚을 져야지 국민이 빚을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잠깐 빚을 내서라도 제때 투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우리가 재테크 관련돼서 강의 같은 거 들으면 빚 내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빚이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제대로 빚내서 잘 투자하면 오히려 돈 버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만 빚질 거면 아예 투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모순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정이 가장 열악한 기초지방정부들이 가장 기본소득에 적극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민생이 완전히 무너진다. 기초지자체들이 무너진다. 우리의 마을, 읍면, 동 단위가 무너진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주민들의 일상에 가장 밀접해 있는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빚내지 말라라고 써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에요. 재정 건전성 신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인데요. 최근 독일이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5천억 유로 규모의 미래 투자용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빚을 낸 거죠. 5천억 유로면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하면 738조가 넘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700조 조금 넘거든요.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빚을 내서라도 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대한민국만 못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의 관리가 아니라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본소득과 함께 정의로운 증세 논의,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사회 대전환으로 이어서 나아가야만 위기의 관리가 아닌 위기의 해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 길에 기본소득당의 늘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란 청산으로 시작했던 지난 1년 민생개혁과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서 달려오면서 저의 의정활동의 시간들을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자체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달려왔던 1년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본소득의 도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1년, 2026년 저의 과제는 기본소득 지방시대의 완성입니다. 이미 신안이나 영광, 고성, 연천 이런 지방정부들이 키워냈었던 풀뿌리 기본소득이 지역을 살리는 희망이다라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최소한의 삶의 활력도 되찾고 사람이 있어야 지방을 살리는 다른 중장기적인 대책들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대응의 마중물인 풀뿌리 기본소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기본소득당의 소임으로 삼고 해내겠습니다. 국가적 투자를 통해서 지역산업의 역량도 키우고 그 투자의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공유지분형 지역혁신 투자, 이런 기본소득형 정책들도 이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의 기회는 저는 지역 발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 투자의 힘으로 기업이 지역에 돌아오고 그 지역 성장의 과실이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힘이 다시 지역에 투자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주는 혜택들 잠깐 주고 그 혜택 기간이 끝나면 기업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지역은 텅 비어버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기본소득당이 제안드릴 풀뿌리 기본소득 지방시대의 풀뿌리 기본소득 정책들은 전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러 풀뿌리 기본소득의 흐름들과 만나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역에서부터 증명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제 진짜 마무리인데요. 내란 청산부터 정권 교체까지, 그리고 또 민생 개혁의 성과와 또 기본소득의 도전까지 저의 꽉 찬 1년을 보고 드렸습니다. 짧게 드린다고 드렸는데 짧지는 않았던 것 같죠? 네. 그래도 너그러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의석 하나의 작은 정당이지만 작은 의석수에 주눅들지 않고 과감하게 기본소득당의 길을 만들어 왔다라고 자부합니다. 의석수가 적어서 의정활동 잘하지 못했다라는 변명하지 않기 위해서 떳떳하게 우리 작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당대표로서 기본소득당이 하고자 했던 기본소득 대전환과 진보정치의 쇄신이라는 기본소득당의 소명에 더욱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길이겠지만, 당연히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끝까지 부딪혀서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작지만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의정활동하는 지난 6년여간의 시간 내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작은 정당에서 저렇게 의석 하나 있는 젊은 애가 뭘 믿고 저렇게 하나라고 할 때 그 뭘 믿고의 역할, 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신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은 정치, 그리고 미래를 여는 희망이라고 하는 저의 초심 앞으로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 국민과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정직하게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더 진솔한 이야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